남성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절정의 쾌감은 분명히 느꼈는데 정작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허무하고 당혹스러운 순간,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건 단 하나일 겁니다. 이제 나는 남자로서 끝난 건가 하는 깊은 자괴감.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어 혼자만 끙끙 앓으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전립선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이며 방치한다면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영원히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가운데 약 20%가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전립선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단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단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할 때 다시금 흥건하게 터져나오는 마치 물총을 쏘듯 쏟아지는 짜릿한 전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경고등을 무시하고 남성을 잃으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실천에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5년간 수많은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과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드린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현호입니다. 오늘 저는 비싼 약이나 정체 모를 건강식품 없이 오직 일상 속 아주 간단한 습관 3가지만으로 메마른 당신의 셈을 다시 채우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 1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밤마다 자신감을 잃는 남성이 아니라 다시 당당한 남편으로 태어나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경험한 황당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환자분께서 정력에 좋다는 말만 믿고 뱀을 10마리나 구워 드셨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자라의 피까지 마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그러다 간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런 미신은 이미 버려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분은 멋쩍게 웃으셨지만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지보다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몸을 살리는 지혜는 기괴한 민간요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검증된 진짜 지혜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오늘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몸은 물론 부부관계까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다시 사랑이 넘치는 밤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곧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볍게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느끼셨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절망에 빠져있는 친구와 이 땅의 수많은 남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9살
은퇴 교장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평생 반듯하게 교단에 서며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누구보다 자기 건강에 자부심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몸의 배신이 그의 단단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관계 중에는 분명히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두세 번 반복되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마치 속이 텅 빈 깡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빛. 관계가 끝난 뒤 아내가 마치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그 동정 어린 시선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존경과 신뢰의 눈빛만 받아왔던 분에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눈빛이 두려워 스스로 잠자리를 피했고 어두운 방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이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인터넷을 뒤져 좋다는 영양제와 약초를 모두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쓰리고 기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체념한 상태였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드십시오. 선생님의 남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십 년간 달려온 몸의 공장이 기름칠이 부족해 멈춰 선 것뿐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정력을 만드는 공장이라니요. 많은 분들이 그렇듯 그 역시 단순히 기력이 쇠했다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비유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전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과일 주스 공장과 같습니다. 고환이라는 과수원에서 신선한 과일, 즉 정자를 수확합니다. 이 과일은 정낭과 전립선이라는 두 개의 믹서기로 보내지고 여기서 각종 영양분과 효소가 더해져 우리가 아는 전객이라는 주스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문제는 과수원에 있는 과일이 아니라 믹서기입니다. 정낭과 전립선이 고장나 멈춰버린 것이죠. 좋은 과일이 있어도 믹서기가 돌지 않으면 주스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믹서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전기와 같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며 모든 장기를 움직이는 힘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운동이 줄며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골반 부위의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막혀버립니다. 전기 공급이 끊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낭과 전립선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전객이 줄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드라이 오르가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전립선 기능 저하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전객 분비 장애가 무려 2.3배 높았습니다. 같은 해 일본 도쿄대학의 비뇨기과 연구에서도 골반 내 혈류 저하가 전립선 기능 저하와 직결된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골반 혈관 전체의 건강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비싼 약도 수술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춰선 공장에 다시 전기를 공급하고 믹서기를 힘차게 돌려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명의는 저나 약이 아니라 선생님 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의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안내만 드릴 뿐입니다. 딱 한 달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전해보십시오. 그때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셨지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막혀버린 혈류를 뚫고 전립선 믹서기를 다시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 바로 당신이 오늘 밤부터 따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의 해결책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는 말만 들어 장어나 굴 같은 음식만 찾으십니다. 물론 영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쌓아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막힌 혈관을 뚫어 전기를 다시 공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골반 펌프질 운동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복잡한 기구도 힘든 체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불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그러나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골반 깊숙한 구의 혈관을 시원하게 뚫고 전립선과 정낭의 신선한 피를 강력하게 밀어 넣어줍니다. 멈춰있던 믹서기가 다시 힘차게 윙 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눈을 감고 제 설명만 따라 하셔도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푹신한 이불 위가 가장 좋습니다. 반듯하게 누워 무릎을 세우고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에 편안히 붙입니다. 두 팔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옆에 내려놓고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누운 듯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둘째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 근육이 아닙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 즉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엉덩이 밑에 실을 달아 누군가가 하늘로 천천히 끌어올리는 느낌을 떠올리십시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될 때까지만 들어 올리면 충분합니다. 셋, 앉아서요. 째 올라간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10초간 버팁니다. 이때 항문은 계속 조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10초 동안 골반 깊숙한 곳으로 강력한 혈액 펌핑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10가지 속으로 세며 내 골반 안에서 새로운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넷째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쿵 하고 떨어지듯 내려오면 안 됩니다. 척추마디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깃털처럼 사뿐히 내려와야 합니다. 이 과정을 10번만 반복하십시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자극과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제가 알려드린 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듯 온몸에 힘을 주며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허리에 무리가 와 며칠간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운동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근육 자극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40세 이상 남성 11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골반적인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의 76%에서 사정 기능이 회복되었고 전립선 통증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같은 해 독일 본 대학 연구에서는 이 운동이 단순히 전립선뿐 아니라 방광 기능, 심지어 요통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골반 펌프질 운동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 가장 깊은 곳, 생명의 뿌리를 깨우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단 5분, 당신이 그 시간을 선물한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막힌 길을 뚫어 놓았으면 이제 그 길을 따라 따뜻한 혈류가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비법, 누구나 할 수 있는 좌욕과 생활 습관 교정법입니다. 여러분, 막힌 혈관을 뚫는 드릴이 골반 펌프질 운동이라면 그 길을 더 넓고 따뜻하게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좌욕, 주어 유곡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야나 좌욕기에 목욕탕 온탕 정도의 따뜻한 물 약 40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푹 담근 채 편안히 5, 10분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배운 항문 조이기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항문 수축이 혈류를 밀어내면서 두 가지 효과가 시너지처럼 겹쳐집니다. 그 원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따뜻함에 반응해 혈관이 열리고 차가움에 반응해 닫힙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막혀있던 골반의 미세 혈관들이 마치 얼었던 강물이 봄 햇살에 녹아 흐르듯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때 항문을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푸는 동작을 반복하면 마치 강을 따라 파도가 치듯 혈류가 강력하게 순환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의과대학의 18년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염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6주간 좌욕을 시행해 했을 때 통증과 불평함이 평균 45%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의대 연구에서도 좌욕은 하부 골반 혈류 개선과 함께 스트레스 지표 코르티솔 농도까지 낮춘다고 보고했습니다. 좌욕은 단순히 전립선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신경도 풀리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골반으로 혈액이 흘러가도록 돕기. 좌욕 후에는 면으로 된 속옷을 입어 통풍과 보온 유지.
발끝까지 따뜻하게 덮어주는 얇은 담요 사용 또 작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좌욕 중에 라벤더나 유자 껍질 같은 천연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혈관이 확장될 뿐 아니라 긴장이 완화되어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어떤 환자분은 원장님 좌욕을 하면 마치 몸속에 얼어붙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처럼 좌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혈관이 열리고 따뜻한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다시 돌리기 위한 원료는 어디서 공급해야 할까요? 바로 전객과 전립선 건강에 필요한 생명의 씨앗 3대 영양소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몸은 더욱 빠르게 변화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막힌 혈관은 뚫리고 따뜻한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려면 좋은 원료가 필요합니다. 전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영양소. 제가 생명의 씨앗 삼총사라고 부르는 음식들입니다. 첫째는 아연의 왕 굴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돕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에서는 아연 섭취량이 낮은 남성은 정상치의 절반 수준밖에 정자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굴 6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 아연 섭취량의 5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겨울철 신선한 굴을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혈관 청소부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NO를 생성하여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201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호두와 아몬드를 섭취한 남성들의 전객량과 운동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끼면 충분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셋째는 전립선 지킴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12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5% 낮아졌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거나 토마토 소스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3가지 영양소를 꾸준히 챙기는 것은 단순히 전립선뿐 아니라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환자분은 원장님 굴과 호두를 챙겨 먹고 토마토를 볶아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다시 자연스럽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달걀과 함께 드시고 점심엔 작은 통에 호두를 챙겨 두셨다가 간식으로 드시며 저녁엔 굴국이나 굴전으로 마무리하시면 하루 3끼가 곧 전립선 회복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처럼 굴호두토마토라는 세 가지 생명의 씨앗은 당신 몸속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최고의 원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해도 몸속 시스템이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숨은 적,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 이름하여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그 정체를 밝히고 스트레스를 단숨에 해소해 공장을 다시 평화롭게 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을 직접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챙기는데 왜 저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몸속 혈관이나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공장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스트레스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일은 사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헬스클럽 운동, 최고급 영양제, 철저한 식단. 그런데도 그는 드라이 오르가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규하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피가 막힐 리도 없고 영양이 부족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은 저를 배신하는 겁니까? 저는 그의 예민한 눈빛과 끊임없이 떨리는 다리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신경계의 전쟁 상태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평생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다음 계획과 경쟁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우리 몸의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방부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켜 싸움이나 도망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잠깐이 아니라 365일 내내 유지될 때입니다. 국방부가 전시 체제라면 다른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소혹 소화공장, 면역공장, 그리고 생식공장까지. 지금 당장 총알을 만들고 있는데 주스를 만들 겨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혈류가 좋아지고 좋은 재료가 있어도 뇌가 공장 가동을 허락하지 않으니 전객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내리고 부교감신경을 켜야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단 5분 만에 몸을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랫배 풍선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아까 배운 골반 펌프질 운동을 마친 후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아래 아랫배에 올려놓으십시오. 첫째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아랫배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며 공기가
뱃속 깊은 곳까지 차는 것을 상상합니다. 둘째, 숨을 2초간 멈춥니다. 마치 풍선이 가득 차 터지기 직전에 고요한 긴장감을 느껴보십시오. 셋째 입으로 아주 천천히 들이마신 시간의 2배 이상 길게 내쉽니다. 후 하고 소리를 내며 아랫배 풍선이 완전히 꺼지듯 등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홀쭉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때는 마음속으로 8을 세며 온몸의 긴장과 걱정이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 과정을 단 5분만 반복하십시오. 뇌는 즉시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교감신경에 비상벨을 끄고 부교감신경을 켭니다. 몸은 즉시 이완 상태로 들어가며 닫혀 있던 주스 공장의 문도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가 환자분, 그는 이 호흡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롭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깊이 잠들지 못하던 분이 이제는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쉼을 배웠습니다. 잠을 깊이 자니 몸이 달라지고 몇 년 만에 아내 앞에서 당당한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사업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공장을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만 고쳐서는 절반의 회복에 불과합니다. 마음까지 함께 치유해야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실 아내분들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당신 요즘 왜 그래?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냐 하고 다그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나이도 있는데 뭘? 내가 다 이해해 하고 동정의 말을 건네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두 반응 모두 남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상처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그침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고 동정은 그를 남자로서 끝났다고 확인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스스로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절망을 되뇌고 있습니다. 그 고통 위에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치료사가 되는 아내의 지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침묵 대신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말 꺼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따뜻한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 몸이 변하는 것보다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게 더 두렵고 슬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스킨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금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성적 성과가 목적이 아닌 단순한 접촉과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잠자리에서 그저 꼭 껴안고
서로의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떠오릅니다. 남편의 문제로 오랫동안 관계가 멀어졌던 부부였습니다. 저는 아내분께 조심스레 이렇게 권했습니다. 오늘은 잠자리에서 그저 서로 안아만 주고 주무세요. 결과는 바라지 말고 그냥 심장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날 밤 남편은 아내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과 함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얼음벽이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남편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지지가 최고의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분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지지와 따뜻한 눈빛 하나가 남편을 다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가장 훌륭한 주치의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빠르고 강력한 비법은 없을까 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기묘한 방법이나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목숨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미신만큼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미신 전객은 아껴야 정력이 좋아진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객을 몸의 기운 덩어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배출하면 큰 기운이 빠져나가니 참을수록 좋다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전립선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배출되지 않은 전객과 전립선액은 내부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석회화를 촉진합니다. 2003년 호주 국립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4, 5회 사정하는 남성이 월 1회 이하로 사정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전객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배출이 전립선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미신, 더 강한 자극이 해결책이다.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니 강한 자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거나 점점 더 강한 영상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쳐 쓰러진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은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 말은 완전히 쓰러집니다. 과도한 자극은 신경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오히려 쾌감에 둔감해져 웬만한 자극에는 아무런 반응도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해져 심리적 부담만 커집니다. 해결책은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풍선 호흡법처럼 말이죠. 세 번째, 미신 인터넷에서 파는 정력제 한 알이면 끝난다. 황제의 비약, 하룻밤의 기적 같은 화려한 광고 문구에 혹해 약을 사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사기거나 건강을 해칠 위험한 독약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산 약을 복용하다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미신만큼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진짜 해결책은 인터넷 광고 속에도 민간 요법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는 방법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좌욕, 음식, 호흡, 그리고 마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방법들은 단순히 전객을 늘리고 전립선을 회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의 혈류가 회복되면 그 영향은 전신으로 확산되며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소개드린 은퇴 교장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뒤 아내와 함께 환한 얼굴로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의 굴욕과 체념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줍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도전이었는데 다시 의욕이 생겨 길을 완주했습니다. 몸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아내분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몸보다 마음이 더 걱정이었어요. 웃음도 잃고 대화도 줄어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눈빛에 다시 사랑이 살아났습니다.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65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랫배의 묵직한 통증과 잦은 소변으로 힘들어했고 동시에 드라이 오르가즘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운동 좌욕 영양소 3총사 그리고 호흡법까지 꾸준히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놀랍게도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소변 줄기도 시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막혔던 샘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이 제겐 100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값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립선 문제 해결은 단순한 성기능 회복이 아닙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심장도 젊어지고 뇌도 깨어나며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2020년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골반적은 운동과 호흡법은 고혈압 개선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한국연세대 연구팀은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기억력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하던 몸이 가볍게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니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활발해지고 새로운 도전에도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단순히 남성 기능을 되찾는 수준을 넘어 심장과 뇌, 정신과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골반 펌프질, 운동 좌욕 영양소 3총사, 그리고 풍선 호흡법까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하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도 음식도 아닌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진짜 쾌감을 느끼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결정하는 최종 사령탑은 성기가 아니라 뇌입니다. 뇌가 나는 끝났다 라고 믿는 순간 몸은 실제로 기능을 멈춥니다. 반대로 뇌가 나는 여전히 가능하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 믿는 순간 혈관은 열리고 호르몬은 분비되며 몸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감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테스토스테론보다도 약보다도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당신이 매일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할 때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아직 남자다. 이 긍정의 암시가 바로 뇌를 깨우고 몸을 다시 움직이는 명령이 됩니다. 은퇴 교장 선생님께서 순례길을 다녀오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몸의 변화가 세상의 끝처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걸으며 젊을 땐 미처 몰랐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자리는 젊음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아니라 영혼을 확인하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과거의 기준에 묶여 절망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더 성숙한 남성, 더 다정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여행입니다.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골반을 깨우는 작은 운동, 따뜻한 좌욕 생명의 씨앗, 음식, 그리고 평화를 되찾는 호흡.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당신의 몸을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변명 대신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이 다시 당당한 남성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남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오늘 나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 용기 있는 선언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남성주치의 박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